자, 부정적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죠. 부정적분이란 무엇이냐? 함수 large fx, 자 대문자라서 large fx라고 읽어요. 의 도함수가 fx가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large fx를 미분하면은 fx가 나오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때, 이 large fx를 fx의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합니다. 원시함수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제 x를 이렇게 쓰는데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늘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기호고요. 읽을 때는 얘를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fx dx와 같이 읽어요. 이렇게.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이 녀석은 뭐라고? fx의 원시함수, fx의 부정적분, 다시 말해서 미분하면 이 fx가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large fx 플러스 c꼴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c는 왜 붙냐? 자, 우리가 정의 자체가 뭐였어요? 미분해서 어떠한 애를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애거든요. 자, 그 부분에 상수함수를 제외한, 제외했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 자, 어떠한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애는, 자, 이것 더하기 어떠한 상수꼴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떤 애를 미분했더니 EX가 나왔더라. 이 어떤 애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X제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X제곱 플러스 1이라든지 X제곱 플러스 2라든지 이러한 애들도 미분하면은 여기 있는 상수항이 그죠? 없어지면서 EX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해서 EX가 딱 나오는 함수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수히 많다라는 걸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분상수 C로 그냥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떠한 애를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애를 구하는 것, 걔를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하고요. 어떻게 나타낸다? 자,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애는 이제 요렇게 나타낸다. 근데 얘는 뭐다? 이제 우리가 large fx 플러스 적분상수 c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가 뭔지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부연 설명을 조금 써놨는데 방금 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이 나왔네요. 자, 쉽게 생각해서 그치? fx의 부정적분은 미분해서 fx가 되는 모든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미분해서 2x가 되는 함수는 x제곱,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3 등 우리가 x제곱 플러스 c꼴로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아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이를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상수들을 우리가 계속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적분상수 C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원시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미분해서 x 3승이 나오려면 먼저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3차가 되는 거니까 x 4제곱이 있을 거고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4가 곱하기로 나오겠죠. 4x 세제곱이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딱 붙여주게 되면 얘를 미분하면 이제 x 3승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2x가 나오는 애는 x제곱, 미분해서 1이 남는 부분은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분해서 없어질지 모르는 어떠한 적분상수 c를 붙여주는 거죠. 이게 이 fx의 원시함수 large fx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2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수 fx의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 함수 fx의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은 보통 함수의 대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미분해서 fx, 이거 아닙니다. 자,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나타냈었죠? 네, large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f의 원시함수는 그 함수 문자의 대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 fx의 원시함수는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죠. 그래서 적분상수 C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뭐라고 의미한다 그랬죠? fx의 부정적분, 즉 fx의 원시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걔는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애라서 이 함수 f의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 미분했을 때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그럼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녀석의 원시함수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떤 애를 미분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오는 어떤 함수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미분해서 3x제곱이 나오려면 x의 3등을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되고요. 미분해서 얘가 남으려면 2분의 1x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분했을 때 없어질지 모르는 적분상수식. 이게 뭐다? 이게 인테그랄 괄호 열고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에 가로 닫고 dx. 자,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주의점을 부탁을 드리면 이 적분 기호에 영향을 받는 식은 반드시 이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사실 정확한 의미로는 여기가 곱하기가 나타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배가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괄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곱하기인지는 지금은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괄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부정적분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테그랄 안을 괄호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3번 내용 볼까요? 자, 인테그랄 1 dx에서 이 1은 생략해서 나타냅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인테그랄하고 뭐가 나오고 여기 dx가 나오면 여기는 사실 곱하기의 개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중학교 1학년 때 1 곱하기 a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a라고 하지 1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인테그랄 1 dx는 여기가 1 곱하기 dx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테그랄 dx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와,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돼, 큰일 나, 엄청나게 중요해라는 개념은 아닌데 정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알아두자. 그래서 인테그랄 dx는 인테그랄 1 dx고 미분했을 때 1이 남는 애니까 자, x 플러스 항상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 적분상수 c 잊지 말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죠. 자, 부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대표적인 부정적분의 기초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시험에 나온다면 맨 앞에 이제 정말 배점이 낮은 문제로 나올 텐데, 자, 어떤 내용을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fx의 부정적분의 또 다른 말은 원시함수라고 그랬죠. 그 녀석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은 그 함수의 대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죠. 다시 말해서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 볼게요. 이거의 정의 자체가 뭐였죠, 여러분들? 미분했을 때 이 안에 게 나오는 애죠. 근데 지금 미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fx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라지 fx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요? 미분하면 원래 함수 fx가 나오는 애였죠. 그래서 당연히 원시 함수를 미분하면 원래 함수 fx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핵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가 되겠어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f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고요. 이 형태를 잘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왼쪽 거를 미분하면 인테그랄의 정의,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의 정의 자체가 미분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부분이 나오는 애인데 미분하면 인테그랄이 없어져서 얘만 쏙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도 미분하면은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추장스러운 상수를 없앨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양변 똑같이 통째로 미분하면 되겠네 라고 이해하신 거면 굉장히 공부 잘 하신 거예요. 양변 통째로 미분하면 자, 좌변은 인테그랄의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만 이렇게 없어지죠. 정의 자체가 미분하면 이 안에 게 나오는 거니까 미분하면 저 안에 게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은 미분하게 되면 각각 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이 적분상수 c는 어쨌든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6x로 묶고 나면 6x가 아니라 6으로 묶어야 되죠. 자, 6으로 묶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x-2하고 여기는 x-2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이 fx는 여기는 6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fx는 6x 플러스 2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2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f2는 6 곱하기 4가 되면서
이 문제 답은 24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쌍둥이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 답은 6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분 대표형 첫 번째에서 라지 fx가 주어지는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시함수 fx, 라지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고, 그죠? f0이 3이고 f'0이 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것처럼 라지 fx가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통째로 미분하게 되면 라지 fx는 정에 의해서 미분하면 미안합니다. 원래 함수 fx가 나올 거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알려준 이 첫 번째 부분 힌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기억에 의해서 3은 0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 빵 들어가고 나면 b만 남게 되죠. 여기서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니은은 이제 이쪽 식이 될 텐데요. 우리가 fx를 이렇게 찾아냈고 현재 b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저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도함수를 얻어내고 거기에다가 0을 집어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6x 플러스 2a가 되고요. 우리가 푸는 식은 f'0이 1이다 라는 건데 f'0은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2a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a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간단하게 a 곱하기 b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3 하고 풀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되고 계시죠? 이 문제의 답은 3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걸 공부하는 건데요. 미분하고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적분하고 미분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즉 미적분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걸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우리가 dx분의 df가 f'x라고 도함수를 처음 공부할 때 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공부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dx분의 d하고 여기에 어떤 식이 온다면 여기 있는 이 식을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자에 올라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얘도 곱하기 개념이니까 같은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인테그랄 fx d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테그랄 fx dx는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이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 이 녀석은 미분하면 요렇게 되는데 원시함수의 정의 자체가 미분하면은 스몰 fx, 원래 함수 fx가 나오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볼까요? 자, 적분하고 미분했더니 fx가 나오더라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먼저 적분을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면, 즉 미분을 맨 나중에 하면 어쨌든 상수는 무조건 없어지고 인테그랄 안의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미분을 맨 마지막에 하면 그냥 이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적분상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분상수는 없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보세요. 자, 얘는 fx를 먼저 미분하고 지금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의대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인테그랄 하고 괄호 열고 여기는 fx가 미분돼서 f'x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 f'x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애는 뭐냐면 원래 함수 fx가 되겠죠. 그리고 부정적분을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항상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는 부정적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생기면서 얘를 또 미분하면서 이제 c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얘는 적분을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게 되죠. 자,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먼저 적분을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안에 함수가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적분상수를 하는 꼴로 계산이 된다. 즉 적분상수가 생긴다, 남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공통적으로 미분을 먼저 하든 적분을 먼저 하든 인테그랄 안에 함수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나중에 미분을 하면 상수는 없어지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 적분을 맨 마지막에 하니까 적분 상수 C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미분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생기지 않고 이 문제의 답은 그냥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대표용 두 번째,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앞서서 우리가 개념학습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 문제는 미분을 나중에 하죠. 그러니까 적분하고 미분해서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미분을 나중에 하니까 결론만 쓰게 되면 인테그랄 안의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얘를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먼저 부정적분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원시함수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꼴이 생기게 되고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미분값이 여기에 오겠습니다. 도함수가 라지 fx는 미분하면은 fx가 나오는 애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적분을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그냥 인테그랄 안의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함수 안에 이 안에는 fx가 그대로 나오고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중간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의미로 한번 채워본다면 fx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f'x가 되고 인테그랄은 아직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 자체는 f'x, 즉 미분하면은 f'x가 나오는 녀석의 원시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fx에 적분을 맨 마지막에 하니까 적분상수 C가 붙게 됩니다. 이 녀석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결론만 읽을까요? 자, 나중에 미분을 하면 인테그랄 이거 선생님이 오타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이게 먼저 미분을 하고 나중에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함수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미안합니다. 자, 3번 내용은 뭐냐면 문제 해석 접근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왼쪽에는 dxd, 즉 어떤 함수를 x로 미분한 형태가 나오고 오른쪽에 그 녀석의 결과가 주어진다면 양변을 적분을 해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미분하고 적분하니까 뭐가 나온다? 이 녀석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적분상수 C가 붙는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 유형은 뭐냐면 적분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지금 적분하고 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분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인테그랄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된다? 라지 fx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필요가 없네요. 라지 f를 그냥 구하는 거네요.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x 대신에 2만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2에 f2가 되겠고요. 그럼 2 곱하기 f2의 값은 문제에서 정해준 fx의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저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20-16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서 8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40이 나오면 맞습니다. 이번 유형은 적분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적분을 나중에 하면 미분을 나중에 할 때와는 다르게 적분상수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문제 유형을 보시면 라지 fx가 이렇게 정의가 될 때,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네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고스란히 바깥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적분을 나중에 할 땐 적분상수가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적분상수를 알려주는 힌트가 라지 f0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에다가 우리가 1번에서 구한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라지 f0은 1인데 우변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c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라지 fx의 함수를 완전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3이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구해낸 라지 f에다가 3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27 빼기 3 더하기 1. 답은 25하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마시고 쉽다,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이해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수준의 학습입니다.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6이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자, 이번 유형은 함수 구하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한 식이 와 있네요. 그쵸? 자, 이러한 힌트가 나와 있고, 두 식의 곱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함수에 하나의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구하시오라고 그랬는데 둘 다 일치 함수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앞서 개념 정리에서 3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함수의 미분한 값이 오른쪽에 결과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양변을 적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그랬어요. 빈칸이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은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기억식이라고 하고, 먼저 기억식의 양변에 적분을 취해 보겠습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함수에다가 적분상수를 달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x 더하기 gx 더하기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적분하게 되면은 4x 플러스 또 적분상수가 생기겠죠. c.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c1과 c2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적분상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뭔지 모르는 미지수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상수를 예로 1로 넘겨서 이 상수와 계산했을 때 또 다른 상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fx 플러스 gx는 자 4x 플러스 어떤 적분상수 c가 있다. 이렇게 적분상수끼리는 한 변으로 넘겨서 뭉뚱그려서 하나의 적분상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어떤 상수고 그 상수들끼리 계산된 결과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의된 적분상수 c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쪽 힌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f0과 g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구해낸 이 식에다가 양변에 0,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f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g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남아서 저기는 적분상수 c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것은 그냥 4x라는 1차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쪽 부분의 힌트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니은식의 양변에 적분을 취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적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미분하고 적분하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중요한 건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상수씨가 생긴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8x를 적분하기 때문에 미분에서 8x가 나오는 4x 제곱에다가 저기서 또 생기는 어떤 적분상수가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 얘를 1로 넘겨서 통째로 정리한 적분상수를 그냥 하나로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4x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c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한 식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이 보라색 힌트 부분 있죠? 0, 0을 집어넣게 되면 f0은 3, g0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죠? 이걸 계산한 게 얼마가 되죠? 자,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4x 제곱이 아니죠? 우리 x에다가 0 집어넣었는데, 그쵸? 여기는 그냥 0이 되고, c만 남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c가 마이너스 9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fx 곱하기 그러면 gx가 4x 제곱 마이너스 9인데요. 자, 우리가 두 식의 곱은 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왜냐면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3이라는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문제에서 두 1차함수 fx, gx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각각 fx, gx가 될 건데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는 여기에 있는 각각 0의 값, 상수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g0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가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fx가 되겠죠. 자, 그럼 다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f5 빼기 g5죠. f5 빼기 g5.
자, 그럼 F5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3이고, G5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7이 되겠죠. 빼면 이 문제 답은 6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조금 계산식이 복잡하죠? 자, 오른쪽 유사 문제 선생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반드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되셨나요? 이 문제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분의 계산을 학습 한번 해볼게요. y는 k라는 상수함수나 혹은 y는 x의 n승이라는 다항식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데요. 자, 상수함수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미분에서 k가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kx가 있어야 되고,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c가 발생한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게 되면 인테그랄 3dx 같은 경우는 그냥 3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부정적분의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기보단 너무 기본이라서 그냥 모르면 큰일 나는 애. 이거 모르면 뭐 그냥 적분 못하는 거죠.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미분 연습을 많이 하신 애들이래. 미안해요.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 미분 연습 때문에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분에서 2x가 나오는 건 뭐, x의 제곱이라든지, 그죠? 뭐, 미분에서 뭐, 3x의 세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x의 4제곱,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계산되시죠, 그죠? 그런데 원리를 알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x의 n승의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적분하면은요, 차수가 하나 늘어나요. 차수가 하나 늘어나고, 그 늘어난 차수에 역수를 여기 앞에다가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미분의 원리에 의해서, 미분의 원리는 이 지수가 앞에 곱하기로 내려가고 얘가 하나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그거의 반대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분은 맨 마지막에 적분상수 C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핵심 내용을 써보게 되면 지수에 1을 더하고 나서 그 녀석에 무엇을? 1을 더한 역수를 앞에다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얘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함수 공부했잖아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적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먼저 1을 더해요.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5가 되죠. 그리고 그 녀석의 역수가 여기 앞에다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 x 같은 것도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니까요. 그죠?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다 1 더하게 되면 x의 2분의 3승이 되고 그 녀석의 역수가 앞에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3번은요. 사실 뒤에 나오는 약간 심한 내용인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식처럼 외워주십사 하고 정리를 이렇게 해뒀어요. 자, 어쨌든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과연 뭐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요. 어쨌든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적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역수가 앞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거 미분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죠? 얘를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녀석의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을 미분한 결과를 여기다 곱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 그게 없어져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a분의 1 이렇게 추가된다라는 거죠. 그죠? 적분상수 C 잊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는 지금 밑에 예제가 없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2x 플러스 3의 4제곱을 적분하라 라고 한다면 요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차수 하나 늘리고 그 녀석의 역수를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미분값의 역수, 이거 미분하면 얼마죠? 2. 그죠? 그 녀석의 역수를 이렇게 딱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1차식일 때는 그냥 이 녀석의 역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그죠? 네. 원리대로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1차 계수 앞에 있는 거 역수를 곱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우리는 아예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기초문제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을 각각 계산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너무 쉽죠? 미분에서 4 나오는 애니까 4x 적분, 부정적분을 맨 마지막에 할 때 항상 적분상수를 잊지 말자. 자, 이 녀석은 자 x의 차수를 하나 늘리고 그 녀석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고 적분상수를 잊지 말자. 이렇게. 자, 오른쪽 이 곱하기 5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 곱하기대로 내려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얘는 5가 되고요. 자, 5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약분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x의 5승 플러스 c. 아니 선생님 뭐 하려고 그렇게 멍청하게 해요? 이거 딱 봐도 x의 5승 미분해서 5 앞으로 내려온 거구만. 맞아요.
맞는데 정의대로 설명을 한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 미분의 역과정으로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적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복잡한 형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의 계산법을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부정적분을 가질 때, 자, 이거 딱 뭐죠, 여러분들? 어떤 함수의 실수배는 이 인테그랄 바깥에다가 곱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익숙한 성질이죠? 자, 상수배는 인테그랄 안에 곱할 수도, 바깥으로 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딱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분배성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적분을 당하는 피적분 함수라고 하죠. 피적분 함수의 각각의 항에다가 그죠? 인테그랄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성질 아닌가요? 자, 1번 보시면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수원에서 공부했던 시그마죠. 시그마랑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이게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투 과정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 인테그랄은요. 어떤 개념이랑 매칭시킬 수도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는 이 두 개의 복합 기호를 이 인테그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적분 자체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쪼개서 다 더하겠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적분의 한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분자는 나눌 분자고 적자는 더할 적자거든요. 나눠서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잘게 쪼개서 더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조금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인테그랄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미트와 시그마의 공통 성질만 갖게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 여기 있는 극한 리미트는 수렴하는 fx, gx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분배가 되죠. 물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요. 하지만 여기는 이 시그마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분배가 되고 실수배를 앞으로 뺄 수 있는 딱 그 성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성질인 시그마의 성질만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인테그랄은 내가 수원에서 공부했던 시그마와 똑같은 성질을 갖는구나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자, 물론 이거 각각을 미분한 애가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인테그랄이 이 각각이 이렇게 다 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하겠죠?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6x dx 더하기 인테그랄 1 dx, 그리고 인테그랄 성질에 의해서 이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오죠? x의 제곱 dx, 여기는 마이너스 6도 바깥으로 나와요. x dx, 그 다음에 얘는 미분했을 때 1이 나오는 애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적분상수, 여기서도 적분상수,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생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적분상수는 적분상수끼리 그냥 하나로 뭉퉁그려서 C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미분했을 때 x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앞에 3 그대로 써주고요. 자, 마이너스 6 곱하기에는 2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x 플러스 c. 그래서 약분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 요게 사실 이제 저기에 있는 부정적분의 기본 계산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쭉 그냥 미분해서 이 식이 나오는 식을 미분해서 이거 나오는 거니까 x세제곱, 미분해서 얘 나오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미분해서 얘 나오니까 플러스 x, 적분상수 c 붙여주면 되는구나.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원리는 한 번 정도 알아두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의 성질까지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표형 세 번째, 부정적분의 계산. 우리가 앞서 개념에서 학습했던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아주 기본적인 대표형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K가 상수일 때 어떤 상수를 적분하면 미분해서 K가 나오는 애를 찾으면 돼요. 그죠? 적분 상수 잊지 말고요. 1번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애죠. 2번이 조금 중요한데 이제 적분의 기본 정의,
계산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항을 적분을 할 때는 그 녀석의 차수를 하나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차수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적분상수 잊지 마시고요. 지수를 1만큼 늘리고 나서 그 녀석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는 방식으로 부정적분을 할 수 있다. 자, 3번은 합성함수의 적분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안의 걸 통째로 하나로 보고 적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수 하나 늘리고 역수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이 녀석을 미분한 녀석의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적분상수 잊지 마시고요. 자, 4번은 실수배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인테그랄 안에 실수배는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적분 인테그랄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분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이나 항에다가 각각 분배해 줄 수 있다. 사실 여기 dx 다 써야 돼요. 자, 선생님이 조금 귀찮아서 생략했는데 여러분들 꼭 쓰도록 합니다. 안 쓰면은 완전히 다른 식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밑에 핵심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 여러 개의 적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함수 fx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인테그랄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에 3번에서. 그 말은 분배된 애를 거꾸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하나의 인테그랄로 먼저 표현을 하는 것부터 이 문제는 시작하게 됩니다. fx는 자, 인테그랄 하나로 묶게 되면 자, 괄호 열리고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의 전체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항만 다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2배씩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8 더하기 2x가 되겠죠. 루트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 녀석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 이제 이것의 적분값이 이제 x제곱이 되고요. 미분에서 8 나오는 건 8x가 되고요.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적분상수 c를 알려주는 힌트. 이 문제는 항상 그렇죠. 이 하나의 함수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적분상수를 구해서 fx를 완성시키는 애가 되겠죠. f1이 5다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f1은 우리가 구한 f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더하기 8 더하기 c가 얼마다? 5다. 여기서 c는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fx는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f의 2죠. 저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f의 2는 4 더하기 16 빼기 4, 찡콩찡콩 답은 16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오른쪽 연수 문제 한번 해보세요. 안 어려워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잡한 부정적분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적분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데 보통 수원에서 배웠던 개념이 융합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볼까요? 함수 fx에 대해서 자, fx가 와 더럽게 생겼다, 그쵸? 그리고 f1이 1이다. 이건 아마 적분상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fx를 구해보죠. fx 자체는 여기는 이 녀석을 쭉 적분을 한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차수 1 올리고 그 녀석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고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거는 그냥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기 2가 되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처음 거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요. 얘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선생님 곱하기 안 쓸게요. 자,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이 녀석이 역수가 곱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3분의 1은 일단 오고요. 여기다 1 늘리고요. 그 녀석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줍니다. 규칙이 대충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x의 5승. 요딴 식으로 가겠죠. 쭉 가고 마지막에는 얘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10분의 1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x의 11승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적분상수가 생기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f의 1은 1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을 쭉 집어넣게 되면 f의 1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 10분의 1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게 1인데 저기가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부분 분수를 쓴다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부분 분수가 뭔지 위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분 분수는요, 이렇게 분모가 2개 이상의 식으로 곱해져 있을 때, 자,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봤을 때 차례대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분자, 그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쪼개진다라는 건데,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항상 1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1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얘를 이제 부분 분수 풀어내게 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풀어내게 되면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서로 소거되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게 이제 얘가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고, 소거 규칙은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찡콩 없어지고, 첫 번째 소거 규칙에 적용되는 애가 앞에 게 살아남으니까 맨 마지막은 이렇게 소거되고 뒤에 게 살아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적분상수 C까지 잊지 말고 한번 써볼까요? 결과적으로 F0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적분상수 C를 구하라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F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1이다 라는 거예요. 남는 것만 써볼까요? 맨 앞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있죠. 그게 1이고요. 더하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1분의 1 있나요? 마이너스 11분의 1 더하기 C가 1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거 없어지고 C는 간단하게 11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F0의 값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주어진 이 f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없어지고 그냥 C 구하라는 얘기죠. 얘 구하라는 얘기죠. C는 우리가 구해봤죠. 11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른쪽 연속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답은 0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대표형 네 번째는 도함수가 주어질 때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죠. 문제에서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거랑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기본 접근법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의 n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지수는 1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고 적분상수식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지수에 1을 더하고 그 녀석의 역수를 앞에다 곱한다. 아, 지겨워. 했던 것도 하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공부할 때는 반복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딱 뭐죠? 딱 봐도 뭐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분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어서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내용이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개념이 될 텐데요. 이 유형에서 자, 도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부정적분은 뭐예요?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애잖아요. 도함수는 fx를 미분한 거죠. 그리고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맙시다. 이 유형에서는 주로 3번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1, 2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4번 읽어볼까요? 도함수가 분수식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도함수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 아이고, 얘 왜 펜이 안 되지?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자, 인수분해 후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도함수가 다항식인 경우, 자,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기억식에다가 양변에 적분을 취한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하고 얘도 적분하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되고요. 우변은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이거 3x제곱이죠. 자,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상수는 선생님이 한쪽으로 이항해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요걸로 넘겨서 그냥 c 하나 쓴 거예요. 이 c를 알려주는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f0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를 이제 써보겠습니다. 0을 집어넣은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빵빵빵 대입하게 되면 그냥 C가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저기에는 fx를 완전히 찾을 수 있어요. 완전히 찾는 건 아니네요. 지금 현재 A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적분상수 C가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2고 A를 알려주는 힌트가 여기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여기. 그래서 또 x 대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은 그게 4인데 여기는 식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우변은 미지수가 2a만 남기고요. 여기 계산한 게 지금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4가 되고 그래서 a는 2라는 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fx를 완전히 찾았어요. 선생님 다시 쓰면 여러분들도 조금 보기 힘드니까 여기는 이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 이 항만 선생님이 다시 쓰게 되면 이게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4x였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만 끝내면 됩니다. F2를 구하래요. 그럼 F2는 우리가 완전히 찾아낸 여기는 이 fx에다 2만 집어넣게 되면 자, 8 더하기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해서 10하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풀리죠. 자, 오른쪽 문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7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함수가 분수식인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가 주어졌는데 도함수가 분수식인 경우, 앞서 우리가 핵심 개념에서 도함수가 분수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서로 인수분해 후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선생님이 그런 말 안 써놔도 이거 뭐야, 이거 바로 약분되네 라고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쵸? 다들 눈치 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아주 그냥 어설프게 한번 감춰놓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fx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f'x 한 거에다가 적분상수 c를 더하면 된다고. 자, 여기 dx 빠뜨렸죠?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얘는 이제 인테그랄 이제 f'x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자, 어차피 여기서 적분상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 차수 하나 증가시키고 그 녀석의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 요렇게. 당연히 저기는 적분상수는 누가 알려줘요? 여기 있는 하나의 함수값이 알려주겠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x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f의 1은 그게 5분의 6이라고 알려줬는데 여기 1이 들어가게 되면 5분의 1 빼기 1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c는 간단하게 2라는 걸 알 수 있죠.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여기 있는 이 fx 그리고 이 c는 지금 우리가 알고 봤더니 2였던 거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게 되면 5분의 14 하고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연속 문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아마 분모는 인수분해가 안 되군요. 자, 분자가 여러분들 잘 푸셨죠? 선생님 높아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의 3승 마이너스 y의 3승의 3승 빼기 3승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아마 이 분모가 통째로 없어지고 간단한 f'x가 나오죠? 이 문제의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이거 선생님 유형 제목을 안 써놓은 거예요. 잘못 푼 경우의 유형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수정이 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을 때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뭐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뭐 했다. 그 잘못했다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이 푼 식을 쓰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게 되면 fx를 뭐 이런 거 읽지 말고 미분했더니 얘가 됐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쪽 부분을 읽고 나서 세울 수 있는 식은 f'x가 이거 플러스 12x죠? 플러스 12x에 x-1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린 이거 적분할 거니까 전개까지 해놓을게요. 12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한다면 f0은 1이고 라지 f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잘 기억나시나요?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나머지 정리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 구하라는 문제인가요? f의 2를 구하라는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나머지 정리 부분을 간단하게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랑은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니까 우리는 적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서요.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을 원해 fx를 구하는 건데요. 자, 원함수 fx는 도함수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dx 플러스 c꼴. 너무 글씨가 크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계산해보게 되면 인테그랄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를 적분하고요. 어차피 적분상수는 여기서 발생하니까 이제 쓰지 않을게요. 하나로 나누고 한꺼번에 써주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적분상수는 당연히 여기에는 f의 함수값이 알려두겠죠. 보통 0의 값은 상수항을 바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기는 이 c는 그냥 여기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뭐 다들 그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은 C는 그냥 1이네 라고 다들 알 수 있죠. 이렇게 fx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fx를 통해서 다시 라지 fx 원시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라지 fx는 뭐죠? 자, 인테그랄 fx를 적분한 녀석의 하나의 부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인테그랄, 그리고 이 안에다가 방금 구한 fx를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적분상수는 적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번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x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이 적분상수 c의 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 여기 있는 라지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각각 우리가 구한 원시함수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게 되면 f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다 1 집어넣은 걸 쭉 쓰면 되겠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c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f의 2죠. 라지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라지 f2는 우리가 지금 이 c의 값을 찾아봤던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찾아낸 완성된 라지 f에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 빼기 1이 돼서 간단하게 1 하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번 기회에 몰랐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유튜브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간단한 짧은 강의 하나 들어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연수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답은 2가 나오면 됩니다. 대표용 5번 XFX가 문제에 포함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XFX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이 주어지는 문제가 되겠어요. 별표 3개를 쾅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학습할 정적분에서도 이 유형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의외로 접근법은 간단한데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문제죠. 자, 그럼 이 문제 유형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는 곱의 미분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각각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봤을 때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안 한 거 더하기 앞에 거 미분 안 한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러한 형태로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원시함수 fx를 미분하면 원함수 fx가 나온다라는 게 사용되게 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은 오타인데 여러분들 받은 교재에는 아마 제대로 타이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깜빡하고 제목을 안 써놨는데, 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거 별거 없죠? 이게 뭐예요? 라지 fx, 원시함수 fx를 미분하면 원함수 fx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알고 있는 걸 써놨어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우리가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이 문제 유형은 보통 저 관계식의 양변을 미분하는 걸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저 녀석의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좌변은 미분하면은 원함수 fx가 나오죠. 그게 원시함수 fx의 정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미분하는데 곱의 미분법이 사용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각 앞에 거 뒤에 거로 보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한 거 1이죠. 자, 선생님이 일단 쓸게요. 식이니까.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안 한 거 더하기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런 형태가 되고요. 뒤에 남아있는 항들도 차례대로 미분법에 맞게 잘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 문제 중에 특징이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항이 생기면서 서로 소거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항들이 다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로 나누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f'x를 구하게 되면, 자, 이게 2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구할 겁니다. fx는 당연히 얘를 적분하면은 구할 수 있죠. 우리가 fx는 인테그랄, 자, 도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24x제곱 마이너스 18x를 적분을 하면은요. 자, 얘는 그러면은 8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적분상수 c는 누가 알려주죠? f의 1의 함수값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fx식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f의 1은 문제에서 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각각 1 집어넣고 계산하면 8-9 더하기 c가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저기 있는 적분상수 c까지 완전히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fx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찾아낸 fx에다가 적분상수만 잘 집어넣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1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연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답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나오면 잘 푸셨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부정적분과 함수의 연속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핵심 개념 1번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x는 a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를 지금 우리가 한번 복습해보자는 얘기고요. 무슨 말이죠?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 f의 x가 뭐와 같다? fa와 같다. 이게 x는 a에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풀어서 해석해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x는 a일 때 세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함수값, 그 다음에 저 녀석의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함좌 우가 같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구간별로 나누어진 도함수, 구간별로 주어진 함수인 경우 밑에 여러분들 유형 보시면 이제 이런 유형들이 되겠죠. 구간별로 나누어진 도함수를 적분을 해서 각각의 원함수를 구하고요. 1번의 내용을 이용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함수 fx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구간의 경계에서 연속이 되도록 적분상수 c를 이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죠. 자, 어떤 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구간이 나누어진 경우가 되겠어요. 도함수를 알려줬는데 도함수가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생님 여기다 예쁘게 바로 이걸 딱 보고 나서 원함수 fx를 똑같이 구간으로 나눌 건데요. 자, 이 녀석을 적분한 걸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적분상수 c1이라고 할게요. 아래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kx 플러스 얼마? c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의 구간도 도함수랑 똑같은 구간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를 쓰는 겁니다. f0은 마이너스 3이다. 0은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인데 보통 f0은 상수함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녀석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바로 마이너스 3하고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는 6이다 라고 그랬어요. f의 마이너스 2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6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일단 기왕에 쓴 김에 쓸게요. 자,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c2인데 그게 6이다 라는 것까지. 지금 미지수가 k하고 c2 이렇게 두 개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면은 함좌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이쪽 부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거고 좌극한은 이쪽 부분을 계산해서 얻어낼 거죠. 그래서 각각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같다라는 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2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좌극한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k 플러스 c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찡콩찡콩 없어지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k 플러스 c2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예쁘게 구해놓은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k를 구할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c2가 없어지고 k만 남게 되겠죠. 그럼 빼게 되면 자, 좌변은 마이너스 k만 남고요. 우변은 2분의 11. 따라서 우리가 찾는 k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연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9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 패턴은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패턴은 fx가 구간별로 딱 나누어서 정의가 됐는데 fx를 그래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fx를 찾으면 되겠죠. 이거 딱 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그럼 f'x는 구간별로 나누어지는데 자,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상수함수 뭐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자, 요러한 일참수가 되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지금 2,2를 지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2,1을 지나는 함수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f'x를 구간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도함수 함수고요.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데 아하 이게 무슨 말이지? f의 0이 0이구나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저 그래프를 보고 정의해놓은 도함수를 보고 저 구간이랑 똑같이 원래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적분하면은 2x가 되죠, 여러분들. 네, 요걸 미분해야지 2가 나오니까 잠깐 버벅거렸네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생기고요. 자, 적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 c2, c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함수의 범위는 각각 2 이하,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 f0은 0이다 라는 걸 이용 한번 해보게 되면 자, x가 0일 때는 지금 이 범위 안에 속하는 거고요. 이 녀석에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이 적분상수 c는 그냥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함수 이 녀석이 여러분들 좀 이제 보세요. 지금 도함수가 끊어지는 부분이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미분계수가 존재하잖아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명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미분 가능한 뭐다? 그렇지.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녀석의 fx가 x는 2일 때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좌극하는 여기다 이 집어넣은 거, 우극하는 여기다 이 집어넣은 게 되겠죠. 그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굳이 이제 매겨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x는 2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왜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4와 그 다음에 아래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식을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8 플러스 c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는 c2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상수 부분도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우리가 x가 2보다 클 때 fx가 완전히 찾아지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3의 값이에요. 당연히 이때 함수를 물어봐야지 문제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f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1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분수가 나오나요? 그럼 계산하기 보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10이고 10은 2분의 20이죠. 2분의 11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다 계산하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간별로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중요한 명제까지 사용해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열심히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 답은 4가 나오면 되겠죠. 자, 절대값이 포함된 패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서 지금 구간별로 도함수가 나누어지는 건데 그래프로 알려주는 문제, 아예 구간별로 도함수를 통으로 알려주는 문제를 학습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통해서 구간을 우리가 직접 나눠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 fx의 도함수가 자 연속한다 라고 문제에서 이미 얘기해줬죠. 요렇게 된다. 이거 왜 네 이렇게 f'의 x가 주어질 때 그럼 여기가 지금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도함수를 따로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범위를 먼저 쓸게요. 여기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죠. 그래서 2x-x가 되면서 그냥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x로 풀릴 테니까 3x라는 도함수죠. 미안합니다. 도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 도함수를 보고 나서 저기에 있는 범위에 맞게 원함수 fx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똑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녀석을 적분한 거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1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적분한 거니까 2분의 3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2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하나의 함수값을 이용합니다. f의 0은 x가 0일 때니까 이쪽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녀석의 보통 0의 값은 상수값을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 c1이라는 적분상수가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연속함수라고 그랬어요. 연속함수면은 이 함수가 구분되는 경계인 x가 0일 때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저 녀석의 좌극한, 우극한도 똑같아야 되겠죠. 우극한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 집어넣는 거고요. 좌극한은 0보다 작을 때의 함수에 0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함수를 구분해서 원함수까지 구해낸 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좌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자, 좌극한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그냥 C2가 되고요. 우극한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알고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4는 이쪽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16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여기 f의 마이너스 4고요. 곱하기 f의 2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만 한번 해볼까요? 자, 8 되고요. 23이 나오나요?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3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1이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유형 7번은 부정적분과 접선의 기울기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야, 벌써 딱 알아채시겠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핵심 내용 확인해 봅시다. 함수 fx 위의 점 x, fx에서 그린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 접점의 x좌표의 미분계수가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다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저게 뭐지? 라고 그러고 있으면 지금 큰일 나요. 자, 도함수가 주어질 때 패턴부터 보죠. 자, 0,1을 지나는 곡선까지 딱 읽고 나서 f의 0은 1이구나, 상수항이 1이구나까지 캐치가 되시죠? 이 녀석 위의 점 x,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다시 한번 읽고 써볼까요? 자, 이 부분이 얘기해주는 얘기가 뭘까? 얘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저 니은이 얘기해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도함수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야, 너무 쉽죠? 자, 그럼 이제 fx는 너무 간단해요. 도함수 적분하면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1 적분하면은 끝나요. 이거 적분하면은 자,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이게 fx의 상수항이고 f0이 1이니까 여기는 상수항 1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3입니다. 3을 대입만 하면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죠. 여기 각각에다가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9 빼기 3 더하기 1이 되겠죠. 답은 7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답은 9가 나옵니다. 이번 패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fx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애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2x-6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미안해요. 확대하고요. 그래서 f'x가 2x-6이다 라는 내용이 이쪽 문장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걸 이용을 해서 fx를 구할 겁니다. fx는 도함수를 적분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적분상수 c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 문제는 이 적분상수 c를 찾아야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이 적분상수 c를 알려주는 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원함수를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네요. 그쵸? 그리고 대칭축의 방정식의 x는 얼마죠? 3이죠? 혹시 축의 방정식을 까먹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대칭축은 2차 계수의 2배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외웠던 공식이에요.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온다? 3일 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다라는 얘기죠. 아하, 다시 말해서 f의 3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적분상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저기는 fx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c가 4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기왕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참수를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2는 여기는 3보다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은 조금 더 많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되겠죠.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y값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여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대값은 다시 말해서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위에서 예쁘게 구해놨던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는 4라고 구해놨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1 플러스 6 플러스 4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11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9가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부정적분과 미분계수의 극한이에요. 이 문제 유형을 푸는데 사용되는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처음 정의 내렸을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f'a는 자, 우리 첫 번째 공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라는 정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녀석을 이쪽 부분을 치환해서 두 번째 공식을 얻어냈었는데,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와,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미분계수 쪽을 반드시 다시 강의를 복습을 하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분계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내용은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의 활용 공식을 공부를 했었었죠. 그래서 h를 사용한 미분 공식이 분모가 h고 분자에 f 빼기 f 형태가 있으면서 둘 다 h가 들어간 형태가 있을 때 얘는 앞에 있는 h의 개수는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h의 개수는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공통된 상수의 미분계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부호 바꿔서, 요거 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형태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었었죠? x-a분의 fx 꼴이 b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당연히 fa는 얼마여야 되죠? 0이어야 되죠?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지 0분의 0꼴이 극한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은 두 번째 힌트는 f' 얼마가 a가 b다라는 힌트가 있다라는, 선생님이 우리 이제 미분계수 공부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 한번 볼까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요거를 구하세요. 요거 딱 보시면은요, 여기를 우리가 3으로 묶어내고 나면 x-2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고 나면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갈 때 x-2분의 fx-f의 2가 되죠. 그럼 이게 보게 되면 똑같고 이제 x가 한없이 2로 가면서 소위 우리가 공부했던 음꼴의 극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앞에 있는 3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 있는 이 라지 fx의 2일 때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라지 fx는 미분하면은 그냥 원함수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1에 f2만 계산하면 되고, f2는 문제에서 알려준 이 fx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저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48에 32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지금 21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 있는 3분의 1이랑 약분되면서 7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미분계수, 선생님이 우리 미분계수 공부할 때 미분계수 엄청 중요해. 그죠? 우리 도함수 하고 나면 이렇게 미분 안 할 테지만 굉장히 여러 문제에서 활용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그래요. 미분계수는 요거 한번 어떻게 잘 넘어가야지 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매번 강의 찍을 때마다 이번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데 매번 잔소리를 하네요. 자, 강의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잘 하셨나요? 이 연습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9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 패턴은 미분계수의 활용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함수 fx에 대해서 더럽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의 문제예요. 자, f 다 h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선생님 얘를 바로 간단하게 할 수 있군요 라고 하시면은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일단 이 녀석의 미분 계수가 되고요. 그래서 f'x가 되고 앞에 있는 녀석의 h의 계수는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h의 계수는 부호를 바꿔서 쓴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결과적으로 이게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 2가 되니까 양변을 2로 깔끔하게 약분을 해주게 되면 2 약분하면 f'x를 완전히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요렇게요. 그죠? 우리는 f1의 값을 갖는 거고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적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fx는 자, 인테그랄 이 적분 함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비적분 함수를 도함수를 그대로 집어넣고 나면 적분하면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적분상수 c 잊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적분상수를 알려주는 것은 그 함수의 하나의 함수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의 2는 1이다 라는 걸 세 번째죠. f의 1은 2다 라는 식을 세우게 되면 위에서 찾아낸 fx에다 2를 다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c가 얘가 2니까 여기서 우리가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f의 마이너스 1만 구하면 이 문제의 답은 끝나게 됩니다. 점 f의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구한 이 상수항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만 한번 해보면 1 빼기 1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하고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도 공교롭게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똑같은 문제 쓴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형 9번째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핵심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이 패턴의 문제는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많이 봤던 건데 f의 x 플러스 y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앞에서 미분계수 할 때도 공부했던 유형이에요. 거기에 그냥 적분이 조금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핵심 내용 읽어볼까요?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점점점점 꼴의 항등식이 주어지는 경우, 임의의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주어지는 경우,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x하고 y에 각각 0을 대입해서 f0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미분계수의 첫 번째 정의 기억나시죠? 요 녀석의 어느 부분? 요 부분, 그치? 저기 f의 x 플러스 h 부분을 위에서 문제에서 정의해준 항등식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f'x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x는 도함수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1번에서 구한 f0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적분상수를 결정하면은 fx가 찾아진다라는 이러한 구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항등식이 간단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정의되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그지? 요게 주어질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f'x를 정의를 내릴 건데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이 정의에 의해서 따로 이제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앞에 거 뒤에 거로 보면 앞에 거에 f 뒤에 거도 f 씌우고 곱한 거 뺀다는 얘기네. 그러면 fx 더하기 fh 빼기 xh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마이너스 fx를 마저 써주면 얘는 찡콩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을 쓰게 되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h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h분의 xh는 h 서로 약분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리미트가 이 각각의 분배되려면 둘 다 수렴해야 되잖아요. 얘는 둘 다 수렴하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얼마? h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그냥 x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먼저 해러 그려놓고 안 한 게 있다. 그게 뭐지? 1번에서 보게 되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f0을 찾아내는 걸 선생님이 지금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거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섞인 거 미안해요. 여기에 각각 0, 0을 대입하면 f의 0은 2f0이라는 식이 나오죠. 항등식에 의해서 2배 했을 때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지는 값은 0밖에 없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위에 있는 결론에서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f0,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써도 저 식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 똑같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뭐를 나타내는 식이 되냐면 f'0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f'0이 됩니다. 뭐가? f'x가. 자, 이게 정석으로 푸는 건데 사실 편미분을 이용해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려요. 훨씬 더 빨리 풀리는데 얘 뭐야? 미안합니다. 무슨 음성인식 같은 게 들어갔나봐요. 쏘리. 당황스럽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썼죠. 그래서 f'x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f'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f'0을 찾는 방법을 이제 뭘 이용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주어진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f'1이 3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찾아낸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얘기죠. 1 집어넣게 되면 f'1이 되는데 얘가 3이고 여기 각각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f'0.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0을 찾아보면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도함수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렇게요. 와 힘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얘를 적분해서 원함수 fx를 찾아냅니다.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적분하면 얻을 수 있죠. 그럼 쟤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이 c는 누가 알려준다? 어디가 알려준다? 어디? 우리가 아까 찾아낸 여기 f0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빵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적분상수 c도 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아주 간단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만 집어넣게 되면 답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서 답이 마이너스 1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풀이가 길었죠. 네. 자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의 답은 3이 나오면 맞습니다. 이번 패턴은 증가령으로 정의된 함등식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펜이 왜 이렇게 가려졌지? 자, 문제를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x의 증분을 델타 x 그 다음에 그때 대한 y의 증분을 델타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되는 애에 대해서 어떤 fx의 정의값을 함수값을 찾으세요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분계수를 처음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사실 x 증분분의 y 증분은 뭘 얘기하는 거였죠?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 x의 증분을 한없이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순간 변화율을 나타낸다라는 걸 공부했었죠. 이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형태가 여기 있는 x증분분의 y증분의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x 플러스 3 여기는 약분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있던 게 하나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 델타 x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줄게요. 자,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왼쪽에다 쓸게요. 원래 왼쪽에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얘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f'x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항은 무한소 곱하기 상수항이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델타 x가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극한이랑은 상관없는 상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알려주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저 도함수를 적분해서 원함수 fx를 얻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ax 플러스 3인데 쟤를 적분하면 되겠죠?
얘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a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됩니다. 식을 보니까 모르는 게 1개, 2개, 그리고 알려주는 힌트도 1개, 2개죠. 즉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fx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보여요. 조금 쓰기 편한 힌트부터 사용하게 되면 보통 f0은 상수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서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적분상수 c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힌트인 f1은 0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a 더하기 3이 0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6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제 f의 마이너스 1만 찾으면 됩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완성한 여기다 완성한 fx를 한번 써볼까요? 자, fx는 a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6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되죠.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 보게 되면 이게 뭔 형태인가 라고 싶은데 우리가 미분기 도함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면 그때 한번 봤던 정의기는 합니다.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2가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대표용 10번 부정적분을 이용한 극대 극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핵심 개념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함수 fx는 도함수 f'x에 무엇이 바뀔 때 그 값을 얻는다. 그 무엇은 무엇이었죠? 부호가 바뀔 때였죠. f'x가 부호가 바뀔 때 원함수는 그 값을 갖는다. 2번 도함수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는 극대값을 갖게 되겠죠. 반대로 도함수 f'x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는 아래로 볼록하는 부분이니까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했던 원래 함수, 원함수 fx는 그 녀석의 도함수를 부정적분한 여러가지 함수 중에서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적분상수 c만 우리가 구하면 원함수 f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연습하고 있죠, 지금. 자, 첫 번째 패턴은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fx의 극대값이 8이고 극소값이 4일 때 fx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f'x를 보시게 되면 2차 함수이면서 각각 0과 2를 근으로 갖는 a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도함수 f'x는 ax의 x-2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도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이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극소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가 극대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극대값이 8, 극소값이 4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f의 얼마가 0이 극소값인데 그게 4고 얘를 딱 봤을 때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갖는데 그게 8이다 라는 이러한 힌트를 그래프를 보고 다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대충 머릿속에 설계도가 뜨나요? 자, fx는 얘를 적분을 할 텐데 얘를 적분하면 모르는 애 a와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생길 텐데 미지수 2개고 내가 쓸 수 있는 힌트도 2개니까 미지수를 다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설계가 되시면 공부 잘 하신 거죠. 자, 그럼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fx를 구해보죠. fx는 도함수를 적분하면 되는데 도함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애죠. 분배해서 집어넣겠습니다.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를 적분하면 얻을 수 있는 녀석이 되겠죠. 그럼 적분 한번 해보게 되면 3분의 1 a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힌트부터 써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f0은 4, 즉 f0은 그 녀석의 상수함수를 알려주는 거죠. 상수항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상수항이 4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적분상수 4가 c가 그냥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f의 2가 8이다라는 걸 풀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찾아낸 식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8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a, 적분상수 c가 지금 상수항 4였죠? 이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놓고 풀게요. 자, 그럼 계산해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되고요.
5면은 지금 현재 이항되면서 4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인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x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틀을 세우는 fx에다가 찾아낸 a의 값과 적분상수 c의 값만 채워서 쓰면 되겠죠. 자, fx는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라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 답은 2가 나오면 잘 푸신 거예요. 이번 패턴은 도함수의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패턴은 지금 보시면 도함수가 그래프로 주어지는 문제였잖아요. 이번 패턴은 도함수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또 말썽을 부리는지 보시면은요, f'x 도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죠. 즉 도함수가 2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 fx는 뭐가 될 거냐면 3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3분의 1에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문제에선 선생님이 정의대로 푸느라고 지금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보면서 그게 극도인지 극세인지 따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2차하고 3차 함수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 함수고 우리가 그 그래프 형태를 패턴화해서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도함수가 0하고 4라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3차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fx 그래프는 두 개의 극값을 갖는 3차 계수가 양수인 이런 애가 될 테고요. 여기가 도함수가 0인 근을 가질 때 4인 근을 가질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극대값이 극소값의 3배다라는 얘기는 극소값은 얼마죠? f의 4를 집어넣는 거고 극대값은 얼마죠? f의 0을 집어넣는 건데 다시 말해서 f의 0의 값이 f의 4의 값에 3배를 한 거와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간단하죠? 간단한가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 세워볼게요. F0은 여기에 빵빵 들어간 거니까 C만 나오고요. 3배 곱하기 F4를 집어넣게 되면 F4는 3분의 64. 어이구, 식이 조금 그러네요. 그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네요. 플러스 C,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침 또 3이 분배가 되면서 분모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네요. 자, 96 플러스 3C, 요렇게 되나요?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2C가 되고요. 이쪽 부분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C는 16 하고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F3을 구하는 거고 fx는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우리가 적분상수 C를 구해봤더니 16이다. fx가 완성이 됐으니까 마지막 단계로 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제 F3만 구하면 되죠. 자, F의 3은 여기다 구하내온 함수에다 3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9가 되고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C가 16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7 하고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약간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위에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3차, 4차 같이 개형을 이미 공부한 문제는 그 개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뀔 때 극대극소를 갖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이를 했을 때 사용한 이 방법도 반드시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3차, 4차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공부법이 되겠죠.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하셨나요? 이 문제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온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의 10가지 대표 유형 문제를 모두 다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